엄마표 영어와 입시 영어는 다르다. 다른 부분이 많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그 핵심 원리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부분이 어떤 게 같냐 하면 결국은 언어력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글을 읽고 이제 현재 입시를 조금은 언급을 하자면 이제 어느 과목이든 우리말이든 언어 영역도 그렇고 뭐 사탐, 과탐 모두 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 언어력을 키워서 이제 거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영어도 똑같잖아요. 그 안에 있는 지문을 읽고 그거를 표면적으로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걸 의미를 파악해서 처리를 해서 뭐 주제를 찾던가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분야잖아요. 근데 결국 그 이제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 처리하는 그 능력은 어디 가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이가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읽지는 않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서서히 7, 8세부터 서서히 이제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 뭔가 자기가 살을 덧붙이고 생각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읽는 능력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의 기본이죠. 엄마표 영어의 기본이고 그냥 이제 부모 주도로 그 다음에 점점점 갈수록 초등학교 후반으로 갈수록 아이 주도로 이제 서서히 변하겠지만 이제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시험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이제 그거는 조금의 그런 시험 환경에서의 약간 좀 현재까지 했던 거와 살짝 다른 출력 방식의 문제지 그 기본적인 원리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하는 녀석들은 결국은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방식, 좀만 그렇죠. 적응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잘 탄탄하면은 기본적인 이제 이 읽기가 되고 듣기가 되고 뭐 말하기가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영어적인 능력이잖아요. 그걸 키우는 게 우리가 지금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 도망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맞네요. 네.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입시만 봤을 때는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스킬만 익혀가지고 단기간에 또 사실 어울리는 친구들도 있긴 하죠. 근데 있죠. 네. 방금 효린 파파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부분, 코어 부분은 사실은 결국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취학 전에는 제가 이름을 붙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주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취학 전에는 부모가 좀 더 많은 것을 관여를 해야 되고 뭔가 부모가 읽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취학 전에는 아이가 못 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읽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네. 그리고 어떤 아이들 입장에서 이름을 붙여보면 영어 흡수기 및 자유 출력기 영어를 완전하게 계속 듣기만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그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충분히 아주 많이 듣게 되면은 뭔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출력기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유 출력기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아웃풋 개념이라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많이 듣고 그 시기 때 터질 수도 있고 뒤에 가서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시기는 모르죠. 이제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집집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 3세 이전, 많이 어리죠. 우리 나이로 3세 이전이니까 막 18개월도 3살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매우 어릴 때는 아이들이 책을 잘 안 보거든요. 사실 책을 거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가 사실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이가 많이 어릴 때. 제가 질문 받기도 하는데 6개월인데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릴 게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네네. 뭔가 이렇게 짜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활용하는 정말 초점책 정도, 그 다음에 그 색깔이나 뭐 간단한 동물이나 그런 걸 있는 것들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부모의 짧은 대화들 있잖아요. 뭐 대화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뭐 짧은 칭찬이나 감탄사 정도 뭐 그 정도만 해도 어릴 때는 될 것 같고, 한 2돌 정도 지나면 이제 서서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이제 서서히 생기는 것 같아요. 2돌 정도 지나면 아이가 책을 볼 수 있는 그 통이 조금씩 생기죠.
이제 어떤 책이든 스토리 있는 책은 아직 잘 안 볼 거고요. 뭔가 조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끊어서 뭐 반대말이라든가 이렇게 페이지별로 내용이 있는 그런 이제 짤막짤막한 그런 책들을 볼 수 있을 거고, 가족, 인물, 이제 그런 아이가 평소에 많이 접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책을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포스터 같은 거 활용할 수 있고, 단어들 적혀 있는 포스터나 단어 카드들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서서히 활용할 수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영상 노출에 대해서 좀 많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깐깐하거든요. 그렇게 후하게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주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건 사실 뭐 개인의 의견 차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후하진 않은데, 어릴 때는 좀 철저하게 안 보여줬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유롭게 막 풀어놓지는 않되, 한 28개월, 한 30개월 다 돼서부터 조금씩 이제 영어 영상은 조금씩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 2돌 정도 지나면은 영상을 조금씩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책도 서서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이제 영어를 뭔가를 해줄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자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책도 사실 아주 0, 1, 2세, 2, 3세에 관한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인사말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쉽게 오가는 그런 대화들, 아주 간단한 그림들, 이제 아이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 뭐 그런 거 활용해서 한 3살 때까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4세에서 6세가 어릴 때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4세에서 6세는 아이가 재미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재미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세 이전에 저는 영어를 가급적이면은 우리 나이로 3살 때까지 영어를 아이가 접하게 해주면 좋은 게, 아이가 조금이라도 일찍 접하니까 이 거부감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말 자아가 완전히 형성이 되기 전에 영어 자아를 이렇게 싹을 틔워주는 거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이제 나중에 한 영어를 아예 접하지 않다가 4, 5, 6세에 어느샌가 딱 접하면은 나 이거 이거 우리말 아닌데 나 우리말 보고 싶어. 혹은 엄마 왜 영어로 해? 이런 이제 딱 벽을 딱 마주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극복하려면 또 에너지가 또 이제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 어릴 때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발음도 확실히 득이 있고요. 어릴 때 할수록. 그래서 4, 5, 6세 때는 이제, 그래서 그 3살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4, 5, 6세 때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책과 영상을 꾸준하게 노출을 시켜주는 게 아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게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제 2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에 관련된 통제. 그 다음에 2번째 통제는 종류에 관련된 통제.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종류란 뭐 우리말 영어든가 아니면 영어 속에서 이런 종류라든가, 양에 관련된 통제는 제 같은 경우는 최대한 1시간 정도, 아직까지도 1시간을 그렇게 많이 초과하진 않아요. 거의 이제 1시간에 맞게 약간씩은 유동성이 있겠지만, 조금 변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1시간 정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어릴 때부터 했어요. 거의 한 30개월부터 오늘 항상 영상을 볼 때는 이 정도 1시간 정도 보는 거야. 1시간은 뭐 뽀로로로 치면은 한 3개 정도 돼.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을 이미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수년, 이제 지금 벌써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3년 정도 되니까 한 2년 반 정도 됐죠. 영상 본 지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이도 이제 알아요. 이 정도 봤으니까 이제 자기도 그 긴 시간을 알잖아요. 물론 아이 스스로 볼 때는 빨리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조금 봤다 많이 봤다 그 정도는 아이가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요. 1시간. 그 다음에 1시간이 지나면 본인 보고 끄라고 합니다. 본인 보고 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만약에 계속 더 보고 싶어 하면은 내일 보자고. 본인 보고 스위치를 누르라고 하고, 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맞죠? 하루에 1시간. 네, 하루에 1시간입니다. 그리고 거의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DVD는 사실 맞습니다. DVD 플레이어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실은 또 사야 되고, DVD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를 활용하고, 유튜브가 가장 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맞습니다. 괜찮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왜 우리말 영상 말고 영어 영상만 어떻게 보냐고, 아이가 우리말 영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묻기도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이제 들통이 났어요. 이제 지금은 아이한테 거짓말이죠. 거짓말했는 게 들통이 났는데, 걸렸어. 저희 집에는 우리말 영상이 안 나온다고 제가 뻥을 좀 쳤죠. 그래서 아예 그냥 영어로만 검색하고 우리말 자체가 그 검색어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구만. 핀란드. 네네.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그게 저는 정말 영어 영상이 전부, 우리 집에는 그런 줄 알고, 물론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조금 이렇게 우리말 영상을 접하면 그거는 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저 아예 놔두고요. 그냥 집에서 제 눈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이제 거기에 관련 영상들이 뜨잖아요. 하나의 영상을 보고 나면 추천 영상이 뜨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추천 영상이 제가 그냥 놔둬보니까 아이가 아무거나 막 이렇게 보니까 좀 딴 데로 많이 네, 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네네. 비극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 요즘은 제 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기가 볼 수 있는 채널들을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뭐 봐야지. 그래서 보기 전에 오늘은 이 채널에서 뭐 보자. 오늘은 뭐 페파 하나 보고 그러니까 오늘 뭐 볼래라고 제가 물어봐요. 오늘 뭐 보고 싶어 물어보면 본인이 정하는 거죠. 아, 그러면 오늘은 페파 하나 보고 뭐 하나 보고 뭐 하나 볼래, 혹은 오늘은 페파만 볼래, 오늘은 블리피만 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도 많이 엇나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직접 주지는 않고요. 그거를 TV로 미러링해서 TV로만 봅니다. TV로만 봐서 조금은 더 통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통제하고 있지만 아이한테 또 이제 어떤 거 볼래라고 선택하게 하는 게 되게 관계 형성이 엄청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포인트는 본인이 어느 정도 결정하게 하지만 네. 부모가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는 또 이렇게 좀 컨트롤을 좀 하는 그렇죠. 거고, 네네. 아이가 이제 좀 길게 봤다 싶으면 직접 끄게 하는 거. 어쨌든 그렇죠. 애가 좀 최대한 자율성을 느끼게 하는 게 여기서는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하나의 좀 노하우라 할까,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4에서 6세에 이제 부모 주도에서 뭐 엄마표 영어라는 말이 조금 거창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영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 제가 아쉬운 건 아니고 제가 여러 사례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4에서 6세에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끝나야 되는데 뭔가를 더 이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고 뭔가 학습지를 하고, 저는 그게 조금 아쉽다. 체크업 같은 거. 예. 네네. 그러니까 뭐 체크업하고 무슨 이렇게 확인 질문이 뒤에 있고 전체 내용을 한번 말해봐야 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수준이면 괜찮은데 그걸 꼭 이렇게 뭔가 학습 요소가 그 책 뒤에 뭔가 없으면은 뭔가 좀 허전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걸 좀 안 하셨으면. 왜냐하면 아이는 어차피 이 책을 재밌어서 읽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 책 읽기가 꾸준하게 지속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계속 뭔가를 풀어야 되네, 뭔가를 해야 되네.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보면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듣기도 사실 그렇게 계속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들으면서 점점점 더 그 소리와 의미의 연결을 견고히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자꾸 물으면 본인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자존감에 이렇게 좀 태클이 걸린다 그래야 되나, 영어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제 같은 경우는 뭐 책 읽고 나서 그 다음 책 다음에 하는 질문은 이제 뭐 읽을까거든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질문 좋네. 그렇죠. 이제 뭐 보고 싶어, 이렇게 제가 뭐 그렇게 유도를 해서 다른 책을 읽지, 그 책에 대한 내용은 좀 덜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책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궁금하면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서 찾거나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제가 뭐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거나, 네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4에서 6세는 정말 충분히 많이 듣고, 영어를 좀 영어 안에서 그냥 본인 스스로 알아서 놀도록 우리는 많이 읽어주고 많이 보여주고, 뭐 틀어줄 게 있으면 틀어주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약만 차면은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는 뭐 제 딸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걸 누가 조사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 아웃풋도 서서히 그 개인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고요. 네. 그래서 아웃풋에 연연하지 말고 4에서 6세까지는 정말 많이 듣자. 네네. 그게 6세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서서히 난이도, 글밥은
확실히 조정이 되겠죠. 4세는 보통 뭐 한 페이지에 한두 문장 있는 거 봤으면 지금은 뭐 한 페이지에 좀 있는 거 봐도 아이가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니까 그게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재미를 위한 독후 활동은 괜찮으나 책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독후 활동은 조금 줄여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런 말이죠. 4세에서 6세 한 개만 제가 빠뜨린 건 지금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건 이런 느낌이 있어요. 6세가 되면 예전에 봤던 책을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미 6세, 이제 제 딸이 6살인 거죠. 그러면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4살 때 읽었던 한두 문장짜리 책은 이제 끝났다. 이미 아이는 이제 그 글밥은 이제 안 봐. 너무 쉬우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완전히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본인이 사실 그러니까 4에서 6세는 글밥이 초점이 아니고 재미가 초점이라는 거죠. 이 아이가 뭐 3살 때 책을 읽고 싶든 어떤 책이든 본인이 가서 본인이 이렇게 쭉 보고 여기서 그냥 고르는 그냥 그 재미로 읽고 그냥 어떤 책이든 본인이 읽고 싶은 거 위주로 그러니까 그 난이도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떨 때는 단어 수준의 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면 뭐 글밥 적은 것도 모이고 많은 것도 모이고 하면 이제 이게 양이 충분히 차죠. 네. 어차피 그 시기에 재미로 이렇게 다 이제 공부하고 글밥이 적든 많든 네. 애들한테 코어 어떤 뭐 어휘라든지 문법 지식들이 이렇게 하나 스키마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걸리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좀 잘 조성이 되면 옛날에 글밥은 그냥 올라가면 다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것 같고. 네. 네. 7세는 이제 6세와는 다르게 모든 거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글 읽기, 파닉스를 시작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가 인지 수준이 이제는 글 읽기를 아이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4살 때 하는 빠르면 4살, 5살에 하는 아이도 있고요. 더 늦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제가 어렴풋이 대략적으로 일반화한 수치는 한 7살 정도 되면 아이가 우리말도 조금 읽을 수 있고 그다음 우리말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영어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물론 영어 읽기가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거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7세에는 이제 읽기를 시도하는 게 좋다. 읽기를 시작하자. 알파벳은 어차피 6세까지 아이가 뭐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유치원에 다니면 뭐 여기저기서 보고 그다음에 노래로 듣기도 하고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 글자를 보면서 읽는 조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7세 음가를 확실히 알고 그 읽기 연습을 시작하는 게 한 7세 정도면 아이 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라고 보고 7세 혹은 늦어도 8세 정도에는 이제 읽기를 시작하자라는 게 그래서 7세는 확실히 다른 건 읽기가 가미된다. 이제 아이 스스로 읽기가 시작이 된다는 게 7세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닉스 할 때 주의사항 한 가지 이것도 네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파닉스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거 제가 홍콩쌤한테 질문 한 개 할게요. 파닉스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파닉스 전에 아이가 글 읽기를 하기 전에 홍콩쌤이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소리를 좀 많이 들려줬는데요. 그렇죠.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요? 네네네. 답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7살이 됐어요. 근데 나는 영어를 노출 안 시켜줬는데 근데 7살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파닉스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파닉스를 해야지 그러면서 내일 바로 뭔가 교재를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너무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머릿속에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머릿속에 영어에 대한 느낌도 없고 소리에 대한 그런 정보도 없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고 단순히 문자와 뭔가를 읽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힘들다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의 이집트 상형 문자 수준인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7세라 하더라도 만약에 영어 노출이 안 된 상태라면은 영어 노출을 어느 정도 수개월 이상 시켜준 후에 아이가 그래도 조금은 영어가 뭔지 약간 영어에 젖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지 아이도 이 파닉스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질문 2개 왔는데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여서 파닉스를 꼭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파닉스를 수개월 하던데 요거 제가 얼핏 봤거든요. 댓글에서 파닉스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죠. 파닉스를 안 하면은 영어를 못 읽는다 보면 돼요. 파닉스는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고 영어 문자 읽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교육 방법을 교수법을 파닉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이렇게
at, cat 이렇게 나눠서 읽거나 혹은 그냥 통문자로 사이트 워드로 해서 이렇게 하거나 혹은 아이 스스로 읽다가 스스로 그 규칙을 음가를 터득하고 하거나 모든 것을 다 파닉스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파닉스를 한다 안 한다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파닉스는 해야지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파닉스는 수개월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파닉스라는 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초적인 것은 뭐 수개월 만에 할 수 있지만 우리말과 다르게 우리말은 그 철자들이 항상 동일한 발음으로 읽히잖아요. 물론 이제 약간의 그 예외들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영어는 정말 한 발음이 여러 가지로 여러 상황에서 예외 규칙들도 많고 일정한 규칙들이 최소 있기는 하지만 참 읽는 방식이 많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보다는 훨씬 더 파닉스가 오래 걸리고 실제로 그 미국에 가면은 그거 아시죠? 스펠링 비라고 아시죠? 네네 받아쓰기. 웃긴 거죠.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펠링 비가 뭐냐면 일종의 받아쓰기 대회인데요. 받아쓰기 대회인데 그게 막 어른도 참가하고 어린아이도 참가하고 하는데 사실 거기 가서 어른이 받아쓰기 대회인데 뭐 37살 제가 미국에 가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묵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게 이게 파닉스라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사실 파닉스는 계속 수년 동안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파닉스를 계속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책을 꾸준하게 읽다 보면은 저절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게 파닉스죠. 실제로 미국 그 애들도 보면 미국 교과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파닉스가 계속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 미국 사람들도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계속 녹여서 가고 중고등학교 가면 읽기를 통해서 그걸 계속 어떻게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에서 그거를 파닉스 어떤 코스라고 해서 너무 단기간 속성을 이렇게 우리는 항상 뗀다. 네네네. 뗀다라는 말에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닉스는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고 원어민들도 하는 거고 그렇죠. 누구나 이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맞아요. 실제로 제 경험을 한 게 말씀드리면 제가 6학년 때 미국에 1년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중1에 입학을 했었거든요. 중1 생활하는데 거기에서도 파닉스를 계속 했었거든요. 중1에는 어떻게 파닉스를 하냐면 모든 과목은 아니고 여러 과목에서 꼭 읽기 연습을 시켜요. 이 학생이 이거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영어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학생 되면은 우리 이제 30대들이 학창 시절에는 뭐 기용 한번 읽어봐, 뭐 이거 국어책 읽어볼 사람 이렇게 과거에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에는 여러 과목 가정 시간에도 읽기를 시키고 과학 시간에도 읽기를 시키고 국어, 네네, 그러니까 여러 타 과목에서도 읽기를 시키는 게 이 파닉스 때문이지 않는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생활하면서 계속 이 읽기 연습을 저도 한번 하고 싶어서 이 읽기 연습을 집에서 준비를 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 과목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과목을 떠나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 어떤 소재 글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읽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 파닉스가 만만한 영역이 아니다는 거죠. 그만큼. 네. 맞아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한국어가 네네. 진짜 이게 매치가 잘 되는 웬만한 우리가 들은 소리는 다 한글로 옮길 수 있잖아요. 네네. 영어는 어떤 그 자의적인, 임의적인 랜덤한 매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이게 우리말도 되게 어렵게 배웠는데 남의 말이 영어는 더더욱 이게 또 사실은 네네. 랜덤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니까 네네. 파닉스는 좀 길게 가져간다는 네네네.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질문에 하나 나왔는데 그럼 사이트 워드라는 것은 무엇이며 네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고 이번 한 턴 우리 일단 일부를 마감을 하도록 하죠. 그럼 사이트 워드 빨리 말씀드려요. 사이트 워드는 뭐냐면 여기 뭐라고 할까요? 지금 제가 책이 없는데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책 광고 아닙니다. 요게 I 요런 거 보이시죠? I can. 예를 들자면 이거는 그냥 시리즈물이긴 한데 여기 can 있으면은 요거를 n 이렇게 이렇게 안 가르치고 그냥 요 통째로 보고 사이트 이 단어 자체를 I 눈에 사진을 찍어서 그냥 요렇게 생긴 게 나오면 can이라고 읽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요게 사이트 워드죠. 근데 사이트 워드는 주로 아무 단어나 사이트 워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빈번하게 출몰하는 녀석들 있잖아. I 같은 거 매우 많이 나오잖아요. 요런 거를 사이트 워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이트 워드를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사이트 워드는 안 해도 무방한 거고 그냥 아이 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지 필수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이트 워드를 꼭 해야 된다. 사이트 워드에 막 목숨 걸듯이 사이트 워드를 이제 아이가 뭐 100개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결국은 아이가 이걸 조합을 해서 알게 되는 게 그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원리를 알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이트 워드는 그냥 조금 읽기에 아이가 처음 시작하는데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세 부류로 나눈데요.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나눴는데 계속적으로 여기서 꾸준하게 지속해야지 그 핵심 코어는 변하지 않아요. 영어 책을 읽거나 그런 거는 약간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이제 꾸준하게 가져가는 거는 동일하게 가야 되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일단은 영어 성장기 혹은 영어 완성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중요한 시기다. 세다. 완성기 세다.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의미가 떼고 끝이 아니라 정말 무르익어야 되는 시기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네, 성숙기라고 할까요? 네, 아주 뼈대가 좀 잡히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7세에서 읽기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어디에 초점 맞추냐 하면 확실히 파닉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뗀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더스북이나 그 다음에 영어 그림책을 내밀었을 때 틀리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씩은 읽을 수 있게 본인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수많은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연습을 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아이가 내용 파악이 안 되잖아요. 글 읽기에만 하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읽는다 할지라도 내용 파악을 아이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 읽기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은 서서히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한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서서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려주는 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꼭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료가 쉬우면은 쉬운 수준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의 리더스북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책을 활용하시라 그거는 제 피드에는 뭐 기재할 수 있겠지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지금 현재 뭐 아주 기초적인 리더스북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이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리더스북을 찾아서 그걸 아이 스스로 읽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책도 연습하고 저 책도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나왔던 게 저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점점 읽을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의미를 이제 씹어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서서히 생기겠죠. 처음에는 읽기에만 몰입을 했다면 단순히 글자 읽기에만 몰입을 했다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리더스북이라는 게 사실 graded readers잖아요. 영어를 인위적으로 많이 쉽게 간소화시켜 놓고 쉬운 말로 바꿔 써놓고 이제 아이 읽기 연습용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미있는 리더스북 중에서 재미있는 책도 많지만 재미없는 책이 더 많거든요. 실제 읽어보면 인위적으로 좀 작업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처럼 뭔가 더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나 그래서 영어의 표현도 아주 좀 제한적인 편이고 그래서 부모가 서서히 이제 초등학교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서서히 부모가 이제 관여하는 거는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영어 그림책 원서를 계속 꾸준하게 뭐 음원을 통해서 듣든 부모가 읽어주든 아직은 영어 그림책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그림책은 왜냐하면 재밌기 때문에 리더스북 말고 영어 그림책은 재밌기 때문에 그 영어 그림책과 리더스북을 병행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영어 그림책을 보면서 재미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더스북을 보면서 읽기 연습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맞물려야 되겠죠. 아이가 읽을 수 있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집중 듣기라고 생각해요. 집중 듣기가 뭐냐면 이제 그 음원을 틀어놓고 아이가 그거를 그대로 보면서 콕콕콕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서 읽어 나가는 거죠. 소리를 들으면서 읽어 나가면서 음원이 있는 책도 이제 지금부터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함께 쓰면은 부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 읽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부모도 만약에 발음이 좀 걱정이 된다면 그런 음원을 통해서 아이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읽을 수 없는 상태에서 집중 듣기는 무의미하고요. 이제 파닉스가 조금은 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집중 듣기라면 아이가 그걸 들으면서 아 요거는 요렇게 읽는구나 요렇게 이제 모델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 좋겠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게 그럼 결국은 이제 애들이 파닉스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좀 이제 매칭을 하고 의미랑 점점 이제 맞추는 작업이 좀 잘 되면 네. 흘려듣기 좀 하던 것들도 점점 이제 집중 듣기가 되면서 네. 애들이 점점 이제 쾌감도 느끼고 부모도 조금 더 약간 좀 프리해지는 그렇죠. 조금 더 이제 노동력이 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집중 듣기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맞겠네요. 네네네. 하긴 언어는 옛날에 보니까 그 이보영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집중 듣기를 하지 않는 거는 의미가 없다. 네네. 예, 학습을 함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좀 매치가 되는 것 같고요. 네. 8세 지금 9세에서는 본인 스스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결국 연습을 많이 시켜주는 거고 네. 우리가 수준이라든지 뭐 음원 들려주고 집뜻까지 가는 것까지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됐는데 하나의 우려사항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시기에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니 아이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사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어떤 책은 또 얼리 챕터북이라고 있잖아요. 챕터북 들어가기 전에 리더스북과 챕터북의 그 어느 중간쯤 있는 애매한 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챕터북은 리더스북 제일 높은 단계보다 더 쉽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에 맞게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난이도는 부모가 약간은 결정을 하되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런 책들을 선택해서 다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어릴 때 너무 그거를 읽고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아직까지 집중력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아이가 앉아서 끝까지 막 떼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읽는 연습을 하되 그래도 재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금 프리한 환경 속에서 너무 많이 뭔가를 푸시한다는 느낌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습관 형성인 것 같아요. 습관 형성. 그래서 아이가 그 영상을 과거부터 1시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릴 때는 부모가 읽어주는 것도 이 시간이 되면 혹은 이 공간에 있으면 그리고 지금쯤이면 혹은 오늘은 책을 뭐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는 그런 루틴처럼 뭔가 습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초등학교가 되면 이제 그게 부모가 읽어주는 거에서 서서히 본인이 읽어주는 그 습관 형성으로 조금씩은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이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초등학교 때는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즉 부모는 이렇게 큰 틀과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뭔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뭔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부모가 가르쳐주는 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인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가르치려고 하면은 부작용밖에 안 생기고 사실 이 관계 형성이 거기에서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뭔가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입니다. 네. 결국은 엄마표 영어라는 게 이제 학원 어떤 기관하고 차이는 기관은 어떻게 보면 요익 땅 하고 나면 진도라는 걸 좀 이제 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달리잖아요. 속도로 달리고 애가 힘들어도 달리잖아요. 네네. 그 레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마표라는 거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관찰하면서 관계가 이제 상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그걸 이제 조절하면서 갈 수 있고 그렇죠. 애가 너무 힘들어하게 되면 때로는 조금 갈 수도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습관 형성이라는 거를 이제 목표로 둔다면 좋아하는 거 요걸 이제 꾸준히 해서 습관으로 가게 한다. 그거를 좀 포인트로 삼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루틴이란 말이 저는 루틴이랑 시스템이란 말은 진짜 애가 어릴 때 그걸 좀 배워놓으면 사실 평생 공부하면서 루틴이랑 시스템은 제가 볼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수능을 가든 애가 토익을 공부하든 뭘 가든 어디 가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죠. 루틴은 맞아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 맞는 말씀인 것 같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효린파파님이 이제 강조해 주신 거는 딴 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효린파파님이 이제 기준을 갖고 이렇게 쭉 연령별을 했던 거는 그 연령대에 무슨 우리가 필수 과업이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진짜 경찰이 출동한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요거를 이제 뼈로 잡고 우리 아이를 이제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요 정도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뭘 해야지. 뭐 요 정도 판단하는 어떤 하나의 좀 척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참고 대해서 사항인 거죠. 참고 사항. 네, 네네. 그거 뭐 안 된다고 지금 뭐 이렇게 큰일 났다.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8세, 9세 된 것 같고 네. 드디어 이제 교육 과정에 네네. 영어가 들어오는 이제 바로 초3이 됐습니다. 네네네. 초3 전에 꼭 하셔야 될 거는 제가 강하게 권하는 거는 초3 전에는 읽기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7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7세에 시작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초3이 되기 전에는 읽기를 시작하고 초3으로 들어가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건 아마 홍공쌤도 그 책에서 그렇게 언급하셨던데 그 이유는 맞습니다. 학교 수업만으로 파닉스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학교에서 다루는 시간적인 양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3 전에는 확실히 읽기를 시작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학교 수업도 영어가 시작되고 그렇죠.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네네, 2시간이죠. 2시간 정도 네. 교과가 짜져 있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초3 때는 학교하고 그러면 집 그리고 좀 많이 나가면 이제 학원. 네. 그래서 기관, 공기관, 사기관, 집 많으면 3개 정도 트라이앵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요 속에서 어떻게 부모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요거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초3 때 이제 예를 들어 학원을 간다고 칩시다.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뭐 방과후를 하든 뭐 여러 가지를 영어를 어디선가 접하잖아요. 근데 그게 소화가 돼야 돼요. 일단 첫째, 그게 소화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했는 거든 학원에서 했는 거든 그게 소화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이거는 고3 때까지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초1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제 직전 학교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아주 학군이 핫한 학군에서 좀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 학원에 사실 뭐 속된 말로 좀 쩔어 있다는 거죠. 매일 학원에 여기 갔다가 돌다가 초등학교 후반부터 네네 이제 학원 뺑뺑이가 되는 거죠. 중학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중학교 고1 때까지는 잘했는데 고2, 3 때 보니까 완전 폭락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학습 중에서 학만 하루 종일 하는 게 한 10년 동안 유지가 되어버린 거죠. 10년은 너무 오버하는 거, 한 8년 정도. 학습 중에 본인 스스로 뭔가를 이제 정보를 읽고 처리하고 뭐 이미 배웠던 거를 복습하고 그런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초3 때부터 꾸준하게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 심리적인 여유, 그거를 꼭 제공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거를 끝까지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이제 그거를 부모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초3이니까 이것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과학도 해야 돼. 그래서 학원을 그냥 다 밀어붙여버리면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 본인 스스로 어디선가 배운 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줘야 되고 이제 초3부터 초6까지는 기본 틀은 저는 챕터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독과 정독을 하면서 그 챕터북 수준도 이제 아이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아이에 따라서 다 다르고 다독과 정독을 하면서 영어를 아까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 이름을 붙였잖아요. 영어에 제가 뭐라고 했죠? 성장기, 완성기, 성숙기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게 이제 챕터북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를 많이 영어를 정말 체계를 잡고 따로 문법을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문법을 여기에 많이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고 이제 조금 더 글밥도 많아지고 그 문장도 길어질 것이고 주제도 다양해질 것이고 이제 그런 시기가 저는 초3, 4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때 막 뭔가 고차원적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아이가 원하는 챕터북을 그러니까 많이 꺼내서 읽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독과 정독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입시랑 연결짓다면 그게 수능인 것이고 그렇게 많이 읽어서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처리를 하는 그거의 시작점인 거죠. 이제 초3부터가. 네네. 이때까지는 그 읽기 연습 준비를 했다면 초3부터는 이제 서서히 그거에 시동을 거는 단계죠. 그래서 초3, 4는 계속 다독, 정독을 그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주자. 네네. 그렇게 되겠죠. 분명히 부모와는 이제 서서히 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직접적인 뭔가 영어의 영향권에서는 서서히 벗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목 수준으로 이제 가야죠. 네네네.
풀어가지고 네네. 지금 요거 나왔네요. 보니까 저도 요거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네. 또 효린 파파님 오늘 요거 한번 꼭 초등 때 네네. 단어 외우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데 어학원에 보내면서 네네. 어학원은 또 어학원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습니다. 네네.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티가 나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오늘 좀 배웠다. 네네. 이게 다 이제 단어잖아. 네네. 100개 외우고 뭐 50개 까먹어도 네. 50개 남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단어 외우는 거. 네네. 단어 외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초등학교 때는 크게 단어 외우는 게 사실 그 단어를 외운다는 게 아이들은 보통은 단어와 그 뜻 하나만 이렇게 딱 매칭을 시키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어의 일단 쓰임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나 쓰임이나 그런 고유의 느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정말 단편적인 지식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 단어, 영어 단어와 우리말 의미를 이렇게 매칭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우리말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이 상황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저렇게 의미가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핵심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외우기를 너무 일찍부터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그냥 여러 가지 단어 확실하게 이거를 우리말을 뭐야 라고 해서 출력을 꼭 지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아이는 그 책을 문장에서 보고 그냥 그대로 느끼고 어떨 때는 모르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정말 답답하면 아이가 찾아보겠죠.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해도 그러니까 다독과 정독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많이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단계를 높여가는데 계속해서 단어가 모르면은 못 읽거든요. 그러면 끊기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단어장은 저는 초3, 4 때는 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네. 단어장을 보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한마디로 말씀드렸지 문맥. 네네네. 문맥이 엄청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컨텍스트. 그렇죠. 문맥 속에서 결국은 파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까 책도 이렇게 수준에 맞는 책을 보게 되면 한 8, 90%다 아는 것들이면 네. 나머지 그림이라든지 등장인물의 스토리 가지고 힘 가지고 다 이게 출연을 해버리니까 네네. 단어에서 딱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거 다 너무 몰라가지고 힘들어 이런 거는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만약 그게 안 맞는다면 독서 책의 수준이 이제 안 맞는 거니까 네네. 좀 내려가지고 좀 편한 거 좀 읽으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한 가지 예시를 들면요. 네.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오늘 이제 딸내미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책에 관한 질문은 아닌데 오늘 딸내미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는 왜 내한테 우리말도 하고 영어로 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말은 제가 좀 덜 쓰긴 하지만 제가 우리말 할 수 있다는 건 딸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말도 하고 영어로 자꾸 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무엇을 어떻게 대답했냐면 I'm comfortable with English and Korean 이라고 했거든요. 네, 둘 다 나는 편하다. 그래서 나는 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편해서 하는 거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문맥 이제 그냥 네, 상황이고. 근데 요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근데 엄마는 왜 영어로 안 하고 자꾸 우리말만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your mom is comfortable with Korean, not English라고 했거든요. 우리말은 편한데 영어는 할 수 있는데 좀 불편해서 그래. 우리말로 굳이 하면 불편한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uncomfortable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comfortable은 확실히 알겠는데 uncomfortable은 확실치가 않다라는 거죠. 아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는 스페니쉬는 uncomfortable 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 같은 뭐 이렇게 영상인데 보면 이렇게 스페니쉬로 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이거는 스페니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는 게 좋겠다. 봐도 모를 거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페니쉬를 어디선가 들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꼭 불편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아이가 그걸 책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은 꼭 그거를 굳이 uncomfortable을 불편한이라고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그 문맥 속에서 그냥 뭐 뭔가 앉아있던 자리가 불편하든가 혹은 뭔가 심리적으로 불편하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냥 uncomfortable 그냥 그 자체로 느끼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굳이 초등학교 3, 4, 1, 2, 3, 4학년 때 굳이 그걸 불편한 형용사 이렇게 외울 필요가 현재는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뭐
좀 더 학습을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서 그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가장 좋은 건 좀 문맥을 주고 이제 그렇죠. 고기 잡는 방법을 네네. 주면 그렇죠. 나중에 애가 학습을 하든 뭐 진짜 공부해서 이제 외우든 뭘 하든 결국 그게 이제 같이 가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되니까. 네네네. 문맥 센 애들이 결국 수능 가가지고도 빈칸 추론하든 뭐라고 그렇죠. 잘 잡더라고요. 그렇죠. 잘 잡더라고요. 네네. 네, 외워서 온 친구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3학년, 4학년은 지금 독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폭발시켜가지고 네. 다독, 정독 통해서 네. 발전할 수 있도록 애한테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주고 네. 부모는 조금 더 이제 방목을 해주는 네네네. 그런 시간이고 애가 스스로 이제 배운 거를 이제 자기 언어로 이제 곱씹을 수 있도록 네네. 이런 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자료는 이제 챕터북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냐면 이제 읽기를 쭉 한다면 리더스북 중후반 때 레벨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영어 그림책은 꾸준히 재미를 위해서 계속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챕터북 얼리 챕터북이든 아이 수준에 따라서 챕터북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와는 다르게 이제 그 책을 읽었는 거를 출력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출력을.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집에서도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금 딸이랑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때 홍공쌤이 말씀하셨던 독서 기록장 이렇게 간단하게 가정에서 어떤 양식이든 그 책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그 독서 기록장을 활용하면 본인도 아이 스스로도 뭔가 이제 나오는 산출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뿌듯함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꼭 적지 않더라도 말로써 이제 아이의 그 독후 활동을 영상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 제가 효린이랑 네네 처음 해봤거든요. 오늘 그래서 네 오늘 갑자기 효린이가 자기 전에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지금 브로드캐스팅 할래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에 대해서 할 거냐고 하니까 그냥 뭔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보고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는 이제 자기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고 길게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게 아주 본인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아이 스스로에게.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남겨서 뭐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를 만든다든가 뭐 유튜브를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아이 스스로도 본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거를 만족하는 것 같고 신기해하고 그게 또 관리가 되고 이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본인도 그걸 느낄 수가 있고 부모도 이제 트래킹이 되니까 이게 추적할 수가 있으니까 참 좋고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출력하는 게 힘들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의식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이제 그 전까지는 그게 힘들었다면 그래서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독서도 많이 하지만 그 독서를 가지고 과거에는 독후 활동을 많이 안 했다면 이제는 뭔가 조금은 다져주는 느낌의 그런 독후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독서 기록장도 좋고 말로서 하는 그런 영상 촬영도 좋고 지금 현재 이런 기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든 생각이 이제 만약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비공개 밴드 같은 데 해가지고 네네네. 그런 데다가 좀 남겨도 되게 좀 좋은 포트폴리오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는 이렇게 뭐 찍다가 말다가 저는 그냥 구경하는 거죠. 그냥 얘가 무엇을 하나 얼마나 이게 재밌을까. 네네. 이제 그거를 그냥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게 시작이니까 그거의 기록은 뭐 공식적으로 인스타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본인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SNS를 통해서 해도 되고 그게 참 의미가 있죠. 아이에게 의미가 있죠. 뭐 저에게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빠도 지금 유튜브 하잖아요. 네네네.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네네. 유튜브 한번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유튜브요. 유튜브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대로 영상으로 제가 한 일주일에 한두 개씩 찍어서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일단은 지금 제 책에 있었던 그 60개의 대화문이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거는 짤막짤막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음원처럼 그게 들어가 있고 요즘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엄마표 영어나 집에서 가정에서 영어를 하는데 그 가이드들을 뭐 엄마표 영어의 장점,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그 다음에 파닉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걸 제가 상세하게 영상으로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초, 중, 고, 그 다음에 일반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효린파파라는 이름을 떼고 성쌤의 영어 특강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뭔가 영어 학습에 관한,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제가 문법이나 어휘나 이런 영어 학습에 관련된 걸 조금 더 탑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세요.